민정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신혼집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설렘과 긴장감이 함께 올라왔고 현관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르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와 예비 신랑이 함께 고른 집,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공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민정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은근히 들렸어요. 예비 신랑은 출근 중이었고 이 시간에 집안에 있을 사람은 없었기에 그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실을 조심히 지나 안방으로 다가가자 문틈 사이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저 누구세요? 그러자 안쪽에서 서랍을 더 세게 닫는 소리가 났고 다음 순간 나타난 사람은 믿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민정이 들어오자 한치의 당황도 없는 얼굴로 서랍을 쾅 닫더니 민정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신혼집은 주인이 먼저 와서 정리하는 거지. 민정은 당황한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저희 둘이 같이 쓰기로 한 집인데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시어머니는 말을 끊으며 냉담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내 아들 집이면 내 집이야. 너는 아직 식구도 아니고 들어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민정은 서랍이 활짝 열려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안에는 그녀가 미리 넣어두었던 속옷과 개인 물건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정돈된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나레이션은 민정의 속마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된 느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어머니, 제 서랍인데 왜 뒤지셨나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뭘 가져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요즘 며느리들 뭐 들고 오는지 모르니까 말이야. 민정은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비 신랑이 그녀를 믿지 못해 어머니를 들여보낸 건지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들어온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불쾌함과 불안함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 물건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말대답하네. 너 같은 애는 아직도 뭘 몰라. 시댁에 시집 오면 시어머니 말 듣는 게 정답이야. 민정은 숨을 들이쉬며 최대한 감정을 눌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가와 손으로 민정의 팔을 툭 치며 말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나가 지금. 이 집은 내가 당분간 쓸 거니까 너는 나가라. 그 말에 민정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저희 둘이 살 집인데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둘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여길 내 집이라고 생각해? 그 말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한 발 더 다가와 민정의 어깨를 밀쳤어요. 민정이 중심을 잃으며 뒤로 물러났고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겨우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민정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어요. 찰싹하고 거실 가득 울리는 소리에 민정의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갔어요. 뺨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물인지 충격인지 모를 것이 고여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뺨을 때린 뒤 한치의 미안함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넌 아직 이 집의 주인도 아니야. 나가라 했으면 나가라. 민정은 손으로 뺨을 감싸며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아프다기보다 믿기지 않는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정리할 거니까 너 같은 애는 신혼집 근처에도 오지 마. 민정은 힘없이 현관을 향해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가슴이 조여와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하지만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민정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잘 걸렸다. 깽갑 준비해라. 여기저기 거짓말하고 다닌 거 다 알아낼 거니까. 민정은 그 말을 듣고 문을 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속 어디엔가는 미묘한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느리지만 분명한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이 집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할 순간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민정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한 채 복도에 무겁게 서 있었어요. 뺨은 아직도 뜨겁고 욱신거렸고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깽갑 준비해라.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경고처럼 들렸죠. 민정은 결국 눈을 감고 흐트러진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컥함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파트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예비 신랑인 준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고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준호야, 지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준호는 무심한 듯 툭 내뱉었어요. 왜? 집 잘 봤어? 우리 엄마 지금 정리하고 있다던데. 민정은 순간 혈압이 치솟았어요. 정리? 그건 정리가 아니라 그녀의 물건을 뒤지고 서랍을 열고 뺨을 때리고 나가라고 소리치던 폭력이었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준호야, 어머님이 내 서랍을 뒤지셨어. 그리고 나한테 손찌검을 하셨고, 그런데 준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싸늘했어요. 아, 또 시작이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 엄마가 좀 손이 빠르고 성격이 세긴 하지만 너도 며느리 되려면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민정은 숨이 턱 막히며 벽에 기대었어요. 손찌검이 그 정도야? 준호는 되레 짜증을 냈어요. 너도 말 좀 곱게 하지 그랬어? 엄마가 그렇게 화낼 일 만들었겠지. 내 입장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민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결혼을 준비하던 지난 시간을 떠올렸어요. 예비부부 상담도 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소통한 적 없었고 준호는 늘 우리 집 방식만을 강조했죠. 결혼이란 둘의 삶을 맞추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준호에게는 집안의 힘과 규칙을 따르는 일뿐이었어요. 민정은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 엄마가 남의 집 서랍을 뒤지고 사람이 뺨 맞은 걸 이게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 준호는 짧게 웃었어요. 아, 됐어. 과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차피 우리 집 들어오면 내 사생활이란 게 따로 있어? 가족끼리. 그런 것도 이해 못하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버티려고. 민정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아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뺨이 아파서가 아니라 준호의 말이 더 큰 상처였어요. 사생활이란 게 따로 없다. 그 말은 앞으로 살아갈 결혼 생활의 전체를 보여주는 징후 같았죠. 준호는 민정의 침묵을 기다리다 지친 듯 말했어요. 지금 울고 있는 거야? 민정아, 좀 생각을 크게 해.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내가 조금 맞춰가면 되잖아. 민정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조금 맞춰가면 10년, 20년을 살아갈 삶을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태도. 이 관계는 어쩌면 처음부터 균형이 맞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민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내 엄마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했어. 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 집 절반에 내 돈도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내 엄마 집이래.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건 우리 집안 형식이지. 엄마가 먼저 정리하고 들어오신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민정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준호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했고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정이 느낀 굴욕, 공포, 사생활 침해, 폭력. 그 모든 게 그의 머릿속에서는 예민함 정도로 치환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앞으로도 반복될 문제라는 사실이 민정의 가슴을 단단히 죄었어요. 민정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고 해요. 준호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해? 준호는 잠시 멈췄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사랑하지.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뭐 이런 걸로 흔들리고 그래. 그 말은 민정의 마음을 완전히 꺼지게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상황을 덮어버리려는 말처럼 들렸고 책임감이나 배려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결혼이란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준호는 이미 너는 따라오고 나는 지킨다는 구조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그녀의 눈에는 결혼 생활의 미래가 아주 선명하게 보였어요. 서랍을 마음대로 열어보는 시어머니.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남편. 멍든 마음을 예민하다고 치부하는 집안. 민정은 아주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자신의 뺨을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아직 포기하긴 빨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아주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완전히 뒤집을지 민정은 곧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게 될 겁니다. 민정은 아파트 로비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눈가를 닫고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죠. 그녀의 뺨은 아직 뜨겁고 붉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대로 결혼하면 평생 이렇게 살겠지. 민정의 속마음은 서서히 굳어져 갔어요. 하지만 지금 결정하기엔 아직 조각들이 부족했어요. 준호와 시어머니 그 둘의 행동 패턴을 더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죠. 민정은 다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그대로 도망치듯 돌아가 버리면 두 사람은 자신을 예민한 여자로 규정하며 더 큰 잘못을 감추겠죠. 민정은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 조용히 집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가까워질수록 문틈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확실히 해야 돼. 저의 기세 잡으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 주도권 다 뺏긴다니까. 시어머니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민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어요. 그녀가 한 말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전략이었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가 미리 들어와서 정리하는 건 당연한 거야. 며느리 되는 애가 어디서 말대꾸를 해? 그 뺨한데? 응? 그 정도는 결혼 초부터 눌러놔야 나중에 안 덤벼. 민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뺨을 때린 행동이 충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지배 행동이었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과연 시어머니의 본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순하고 착해서 애들이 기세 세면 바로 휘둘려.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얘를 다뤄준 거지. 신혼집도 내가 들어오기 전에
내 손이 먼저 들어가야 돼. 알겠어?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자 상대방이 긴장한 듯 말하는 게 들렸어요. 민정은 방금 들은 말의 의미를 차갑게 이해했어요. 통화는 이어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결혼하면 그 집도 결국 우리 집 거야. 너도 알잖아. 그의 월급? 보나만 하겠지. 그럼 나중에 집안 생활비나 시댁 행사 같은 건 다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선제압은 필수야. 민정은 벽 뒤에서 몸을 떨며 서 있었어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가스라이팅의 기반을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섬뜩했죠. 어느 순간 집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어요. 그는 마치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엄마, 그 애는 뭐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별거 없지. 조금 울먹거리던데 금방 돌아와. 저런 애들은 울고 말지 달라질 성격도 아니더라. 민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준호가 물은 말. 그 애는 뭐래? 그 말은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하찮게 만들었죠. 잠시 후 준호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엄마, 그래서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직장도 있으니까 바쁠 거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돼. 큰 행사나 김장 같은 건 결국 걔가 다 할 거고, 너는 회사 일만 신경 쓰면 돼. 어차피 여잔 시댁일 먼저 챙기는 게 기본이야. 민정은 두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쓰라리고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어요.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며 얼마나 많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려 했는지.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모든 노력은 혼자만의 몫이었죠. 준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말이 맞지. 결혼하면 걔가 챙겨야지. 내가 뭘 알아. 난 회사만 잘 다니면 되잖아. 민정은 숨을 들이쉬며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쳤어요. 그녀는 다시 신혼집을 보지 않았고 두 사람의 대화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질 때까지 걸었어요. 뺨의 통증은 이미 잊혀졌고 대신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민정은 아파트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잿빛 겨울 하늘 아래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복수라는 단어가 가볍게 떠오를 수도 있었지만 민정에게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생각한 복수는 파혼이었고 그 파혼은 감정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민정은 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잘 걸렸네. 내가 이제 너희 방식대로 살아줄 일은 없을 거야. 민정은 신혼집 건물을 벗어난 뒤 긴 하루를 보냈어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은 파운데이션으로도 잘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말, 준호의 무심한 반응, 그리고 문틈 사이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그날 저녁 민정은 결혼식장 계약을 위해 예비 부부가 참석해야 한다는 예식장 측 연락을 받고 이미 잡혀있던 일정이라 마지못해 참석하기로 했어요. 결혼 전 마지막 실무 미팅이라 취소도 어려웠고 더 이상 피하기만 하면 상황을 도리어 악화시키는 듯해 민정은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자는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예식장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준호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정이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눈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 왔네. 아까는 그렇게 예민하더니 이제는 예식장은 오네. 민정은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녀는 예식장 직원에게 먼저 인사했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뒷말이 들렸어요. 결혼할 사람 맞나 몰라. 요즘 며느리가 말대꾸가 심해서 참. 예식장 직원은 민정과 눈이 마주치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거죠. 민정은 그런 눈빛들이 오히려 자신의 현재 처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어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민정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회의실로 이동하자 담당자가 단상 장식, 식순, 사진 촬영 등 결혼식 전반적인 요소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설명 중간중간마다 끼어들며 저건 우리 집 방식이랑 안 맞아. 이건 촌스럽다. 우리 집안은 늘 이렇게 해왔다 같은 말을 계속했고 준호는 그런 시어머니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담당자가 신랑 신부의 의견을 묻자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엄마가 잘 아시니까요. 민정은 순간 고개를 획 돌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결혼식은 우리 둘이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자 준호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좀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가 평생 행사해왔는데 우리가 뭘 알아? 그냥 맡기면 돼. 그 말은 민정의 마음에 마지막 남아있던 신뢰 한 조각을 부서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앞에서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정 대신 아주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정은 천천히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신혼집도 엄마가 정리하고 예식도 엄마가 정하고 결혼 생활도 엄마 말대로 살라는 거야? 준호는 민정의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대답했어요. 결혼은 집안 간의 만남이야. 우리 집 방식에 맞추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그 말은 결혼 준비 과정 전부가 둘의 합의가 아닌 집안의 방침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예식장 직원은 분위기가 계속 얼어붙자 조심스레 말했어요. 혹시 두 분 잠시 대화하시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나섰어요. 대화할 필요 없어요. 민정 양이 좀 예민해져서 그래요. 결혼하면 알아서 길들여져요. 그 말은 웃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그때 민정의 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아주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은 예식장 계약 못하겠습니다. 준호는 황당하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민정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오늘 계약 못하면 일정 다 꼬여. 민정은 조용히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결혼은 두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가 둘이 아니라 셋인 것 같아. 아니, 사실은 둘도 아니야. 나 혼자만 노력하고 있었던 것 같아.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게 요즘 애들 문제라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결혼을 장난처럼 생각해. 민정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처럼 생각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준호 씨였어요. 준호가 민정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정은 가볍게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오늘 여기서 계약 못해. 나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톤은 흔들리지 않았고 예식장 직원조차도 그녀의 결심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어요. 민정은 회의실을 나서며 자신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고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것인지. 복도에 나와 문이 닫히는 순간 민정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 결혼
아닌 것 같다. 예식장을 나온 민정은 복도 끝에 서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숨이 턱 막히듯 답답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감정 폭발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현실 확인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민정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기 직전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걸음이 들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민정아, 잠깐만.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준호는 민정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에는 애정이 아닌 조급함과 불안, 그리고 어딘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정은 그의 손을 천천히 빼내며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 지금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너 오늘 내내 어머니 의견만 따랐어.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들었고.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답했어요. 아니, 그건 원래 결혼이 그래. 집안 어른 의견 먼저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민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미 문제야. 준호는 얼굴을 찡그리며 반박했어요. 문제는 지금 내가 예민하게 굴고 있다는 거야. 엄마는 그냥 도와주려는 거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얼굴을 굳힌 채 나타났습니다. 마치 뒤따라오며 전화라도 하다 막 도착한 듯한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민정을 보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너 예식장에서 나가버린 게 지금 장난이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민정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젖히며 민정을 비웃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선택을 해? 결혼은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아? 민정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초조해 보였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죠. 그들은 민정이 절대 결혼을 깨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민정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민정아,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내가 잘 말해볼게. 엄마는 그냥. 그때 민정은 준호를 가만히 올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준호야, 오늘 나한테 한마디라도 괜찮아? 아팠지? 힘들었겠다라고 말한 적 있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정이 방금 한 말은 반박조차 불가능했죠. 잠시의 침묵 뒤 준호는 억지로 말했어요. 그래, 미안. 근데 그건 지금 중요한 게. 민정은 그 말을 끊었어요.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결혼은 서로 지켜주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민정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그만 좀 설치고.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되면 감당 못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민정은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감당 못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준호 씨예요. 준호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굳었어요. 민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평온한 얼굴로 이어 말했어요. 저 오늘 결혼식 계약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준호는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 민정아, 그건 너무. 그러나 민정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파혼이야. 나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잃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아니, 너 같은 애 하나 때문에 우리 집 체면을 어떻게 해. 민정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평생 기억에 남을 말 한마디를 아주 조용히 던졌어요. 깽갑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 말 제가 돌려드릴게요. 신혼집 불법 점유, 폭행, 명예훼손 깽갑,
어머니가 준비하세요. 준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잃은 채 굳어 있었어요. 민정은 뒤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둘의 얼굴이 사라졌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정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순간이었다. 민정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자 준호와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굳어버린 사람처럼 로비 중앙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예식장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멀찍이 떨어졌고 로비에는 이상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며 먼저 소리쳤어요. 저 여자 미쳤네. 감히 우리 집안을.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반향을 일으켰고 평소처럼 상대를 주눅들게 만드는 기세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민정이 방금 남긴 말, 폭행 불법 점유 명예훼손 그 단어들은 시어머니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고 평생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죠. 준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 민정이가 진짜 신고라도 한다면. 시어머니는 벌컥 화를 내며 말을 끊었어요. 신고? 신고는 무슨 신고야?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손찌검 하나 맞았다고 왜 난리를.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초조해졌고 민정의 파혼 선언 뒤에 숨어있는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 그게 그냥 뺨 때린 게 아니잖아. 서랍 뒤진 것도 그렇고 신혼집은 민정이 돈도 들어갔는데 이거 잘못하면 우리 쪽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공포로 변했어요. 지금까지 그녀는 늘 내가 맞다는 삶을 살아왔고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준호는 갑자기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우리 집 끝장날 수도 있어. 민정이 성격 봐서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듯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아니야. 저런 애한테 당할 수 없어. 우리 집 체면이. 그러나 그 체면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 것인지,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민정에게 향했던 무례함과 폭력의 근거는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니까, 그리고 우리 집 방식이니까였지만, 이제 반대로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준호는 갑자기 결혼식장 밖으로 뛰어나가 민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입구, 로비, 계단, 심지어 주차장까지. 하지만 민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사이 민정은 혼자 택시에 올라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슬프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죠. 오히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아주 낯선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민정은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 씨, 오늘 제가 결정한 파혼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태도가 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지켜야 하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문자는 단 한 줄의 여지도 없이 깔끔했어요. 택시가 신호에 걸려 멈춰 섰을 때 민정은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어요. 뺨은 부어 있었고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강해 보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입을 열어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해요. 복수는 다 필요 없어. 내가 떠나는 게 가장 큰 복수니까. 그 순간 택시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부서지듯 들어왔어요. 민정의 얼굴에 닿은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따뜻했죠. 이제 민정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집안도 아니고 오직 민정이라는 이름으로. 민정은 다음날 아침 창문을 열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잠시 서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죠. 어제까지 이어진 혼란과 충격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비운 듯 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정리라는 단어만이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내는 날. 더는 질질 끌리지 않고, 더는 당하지 않고, 더는 설득하려 하지 않는 날. 민정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준비한 서류들을 차근차근 가방에 넣었어요. 그 서류 속에는 파혼 통지서, 폭행사실 진술서, 그리고 신혼집 관련 권리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지만 감정적 분노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마치 오래된 그림을 조심스럽게 덮듯이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종 정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준호에게서 밤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사과도 있었고 변명도 있었고 잠깐만 얘기하자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민정은 모든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아무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 기준은 이미 확실했기 때문이었죠. 그 시각 준호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고성이 터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방을 오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준호는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은 채 말했어요. 엄마, 진짜 큰일 났다고. 민정이가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뭐가 큰일이야.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맞은 게 무슨 문제야. 지금 와서 유세 떠는 거지 뭐. 준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받아칠 힘도 없었어요. 엄마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법이 있고 증거가 있고 민정이 직장도 있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무조건 옳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너도 정신 차려. 결국 여자 하나가 우리 집 망친다? 그걸 두고 볼 거야? 그 말을 들은 준호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결혼이 망가진 게 민정 때문이 아니라 이 집안 방식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도 그 방식 속에서 무기력한 꼭두각시였다는 걸. 민정은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어요. 아주 짧고 명확한 메시지. 준호 씨, 오늘 오후 2시에 시청 민원실에서 봅시다. 파혼 서류 정리해야 하니까요. 준호는 그 메시지를 보며 손끝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녀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오후 2시 시청 민원실. 민정이 도착하자 준호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는 전날과 달리 눈에 띄게 초췌했고 표정에도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민정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는. 하지만 민정은 그의 말을 아주 조용히 끊었어요. 준호 씨,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던 질문 기억나요? 준호는 머뭇거렸어요. 무슨 질문? 민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고 해요. 누가 나를 지켜주나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어요. 민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파혼하는 거예요. 준호는 서류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폭행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말을 했고 신혼집 점유 문제도 명백히 불법이었죠. 만약 이 상황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체면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준호는 민정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다시 시작하면. 하지만 민정은 천천히 손을 빼냈어요. 그 손에는 미련도, 분노도, 흔들림도 없었어요. 준호 씨, 미안하다는 말도 너무 늦었고, 다시 시작하기엔 우리가 너무 다릅니다. 그 말은 최종 결정이었고, 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자 밖에는 겨울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정은 얼굴을 들어 햇빛을 바라봤고 입술에 아주 작은 미소를 띄었어요. 그녀는 혼잣말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복수 끝. 이제 내 삶의 시작이야. 그 순간 민정은 깨달았어요. 폭력에도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복수는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고 더 강해진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민정은 뒷걸음질하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삶은 이제 오직 앞으로만 펼쳐지고 있었어요. 파혼 서류를 제출하고 시청을 나왔을 때 민정은 마치 오랜 시간 짓눌러왔던 무게한 덩이를 떼어낸 듯한 가벼움을 느꼈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견고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민정의 어깨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정은 택시를 타지 않고 시청 앞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벤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겨울 햇볕을 즐기는 노부부까지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고, 민정은 그 속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두렵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누군가의 집안 방식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감추는 일도 없었죠. 공원 벤치에 앉자마자 휴대전화가 무거운 진동을 울렸어요. 예상대로 준호와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였죠.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끝내면 너도 손해야.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하지만 민정은 그 메시지들을 천천히 스크롤하다가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아주 작은 안도의 숨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죠. 그녀는 곧바로 휴대전화 화면을 넘겨 신혼집 가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오늘 중으로 계약 완료 못한다고 전달해 주세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정리할게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고 이미 결정을 마친 사람의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으로 민정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꿈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때문에 포기했던 자기개발 과정, 다시 해보고 싶던 취미,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이직 준비까지. 민정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그녀 앞에 펼쳐질 수 있음을 실감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까? 민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공원을 조금 더 걷다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저 혹시 괜찮으세요? 건너편 벤치에서 노트를 쓰고 있던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민정은 깜짝 놀랐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어요. 여성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아까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셨거든요. 그 한마디가 민정의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오늘 큰 일을 하나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홀가분해졌어요. 여성은 밝은 미소로 응원하듯 말했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자신을 위해 결단하는 건 아무나 못하는데
멋지세요. 민정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오늘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다시 느꼈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민정이라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공원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길, 민정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마저도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못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파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그녀는 노란빛으로 물든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자그마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문고리를 잡기 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민정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과거의 상처도, 폭력도, 모욕도 그녀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새로운 삶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